네, 안녕하십니까. 노예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상하수과학 과목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상하수과학 과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구성되어 있죠. 상하수공학은 크게 나누어 보면은 두 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전체 내용 중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상수의 내용이 되겠죠. 상수. 두 번째 내용은 하수의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상하수공학 과목 크게 구분하면 상수와 하수 구분되는데 그 문제 출제수를 보면은 상수 문제는 10문제가 출제가 되고 나머지 10문제는 하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몇 문제가 출제되죠? 20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제1장 상수시설 계획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1장 상수시설 계획 내용은 그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한 4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상수의 구성과 계통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성과 계통. 두 번째 내용은 상수의 시설에 따라서 계획기간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시설 기준을 보면 즉 계획연도다. 세 번째 내용은 우리 상수를 공급받는 인구, 즉 다시 정리하면 계획, 급수, 인구, 추정이 되겠습니다. 자, 1장의 마지막 내용. 계획 급수량이죠. 이 급수량은 계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1장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4가지 내용인데 이 4가지 내용 중에서 매년 출제가 잘 되는, 즉 출제임도 상당히 높은 항목이죠. 어느 것이냐면 4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계획급수량 산정. 이 내용이 시험에서 매번 출제가 되다시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급수인구 내용이 되겠죠. 이 급수인구 추정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 출제가 계산 문제로서 출제가 상당히 잘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세 번째 내용과 네 번째 내용이 시험에서 출제가 상당히 높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학습하실 때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그럼 제1장의 첫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상수의 구성과 계통이 되겠죠. 이 상수의 구성 계통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세부적으로 좀 자세한 내용이 되겠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상수가 무엇이냐, 즉 상수의 정의입니다. 상수의 정의. 정의다. 두 번째는 상수의 설치 목적이 되죠. 목적이다. 자, 세 번째 내용은 법에 따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환경부에서 제정고시한 수도법이 있거든요. 그 수도법에 따른 수도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 종류는 많지는 않아요. 그 네 번째는 상수의 구성 계통에서 마지막 내용이 해당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상수 시스템. 좀 자세하게 소개하면 상수, 즉 수돗물을 공급받는 단계를 말합니다. 수돗물 공급 단계. 일명 계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상수의 구성 계통에서 가장 주요한 내용은 네 번째, 수돗물 공급 단계. 마찬가지 시험에서 매번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쭉 살펴봤더니 4가지 내용인데, 자, 하나씩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도의 정의가 되겠죠. 자, 수도의 정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인들이 말하는, 즉, 일반적 관점에서 수도의 정의.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환경부의 수도법에 따른 수도의 정의. 그래서 수도의 정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소개가 되는데, 첫 번째는, 자, 가정용수. 잘 아시죠? 영업용수. 그럼 가정용수와 영업용수를 총칭해서 또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생활용수라고 많이 지칭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많이 사용하는 용수 있죠? 생활용수. 그 다음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공업용수. 화재 시에 소화용수. 관공서 등에서 사용하는 공공용수. 이런 각종 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공공시설이 상수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수도법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수도법에서 수도라 하면 보통 상수를 수도라고 지칭하는데, 도관, 기타 공작물, 여러 가지 공작물에 해당되겠죠. 사용해서, 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여기에 수도법에서 말하는 수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정의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수도의 정의에서 원수, 또 조금 전에 언급했던 정수 있죠. 자, 원수와 정수는 그 기본 개념이 다릅니다.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수도를 하면 깨끗한 수질의 물을, 즉 정수를 공급받는 또는 공급하는 시설을 수도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깨끗한 정수뿐만 아니라 깨끗하지 못한 원수도 공급되는 것이 수도라는 거죠. 따라서 원수는 정수 처리하기 전에, 정수 전에 뭡니까? 하천이나 호수에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합니다. 자연 상태의 물. 즉 깨끗하지 못한 물이죠. 정수는 그 반대되는 개념이죠. 정수 처리한 이후에, 그죠? 양호한 수질의 물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도는 법에 따르면 원수뿐만 아니라 정수도 공급한다는 사실을 꼭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럼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지금까지는 상수의 정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두 번째 내용은 수도의 정의에 따라서 소개되는 수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수도의 목적이죠. 수도의 목적은 그 내용을 보시면 아주 평이해요. 지극히 상식입니다. 합리적인 건설비와 유지관리비를 투자해서, 자, 소비자에게, 우리들한테 질적으로 안전하고 양적으로 안정된 물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럼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질적으로 안전하다, 좀 부드럽게 매끄럽게 표현하면 양호한 수질의 물을 말합니다. 양호한 수질. 깨끗한 물이죠. 두 번째, 안정된 물. 달리 말하면 풍부한 수량을 말합니다. 풍부한 수량. 따라서 상수의 목적은 깨끗한 물을, 양호한 수질의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조금 전에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되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언급됐던 수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인 3요소가 있습니다. 이 기술적인 3요소가 반드시 구성되어야만이 수도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 기술적인 3요소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조금 전에 언급됐죠? 양호한 수질이다. 상식이잖아요. 우리 수도물은 수도 수질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양호한 수질. 두 번째는 수질이 아무리 양호해도 풍부하게 공급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따라서 풍부한 수량이다.